허가 명가. 이번 책은 제목은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제목인데, 그동안 써온 게 되게 좀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책이라면 이번 책은 한국 정치에 대한 교양서, 보통 일반인들이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게 쉽게 썼지만 저는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많이 다루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만들어진 게 21세기 북스에서는 서가명강 시리즈에서 4차례 강연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그 글을 쓰는 것하고 또 청중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기존에 썼던 책과는 좀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읽기는 더 좀 재밌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고 읽어보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책 보고 제가 재밌다고 느낀 건 이 책이 처음입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무엇을 다룰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가능하면 중요하면서 한국 정치에서 또 의미 있고, 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제 4가지 주제로 선택을 한 건데요. 대통령은 뭐 누가 생각해도 다 중요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고 리더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고, 한국의 대통령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게 옛날부터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죠. 이 책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한국의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48년 혹은 그 이전에 임시정부 시기부터의 고민이 녹아들어 있고, 또 그 이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온 역사적 산물이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고민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냥 단지 같은 대통령제가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은 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제가 갖고 왔던 역사성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국의 정치사가 사실은 선거 정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정치사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죠. 저기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중요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면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거나 혹은 유신 체제가 무너지거나 혹은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기 그 전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국민들의 요구가 선거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정당은 오히려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정당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의제, 그 대표자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이런 대의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역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당 정치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정당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국의 정치사라는 게 계속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죠. 어떤 4.19도 마찬가지고, 그 험난했던 무서웠던 유신 시대에서도 그런 저항은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87년 이제 결국 이제 민주화를 이뤘는데, 그러니까 민주화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이뤘던 어떤 정치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87년 그 전후로 해서 한 20년 동안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뤘는데, 지금 민주적 공고화 혹은 정치적 안정, 이런 거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일상적으로 만나는 정치에서 느끼는 피로감, 실망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도로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4가지 키워드를
그 책의 주제로 그리고 강연의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다 사실은 정치 개혁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거제도나 정당 정치나 혹은 통치 형태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부터 이제 손을 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승자 독식의 이 정치 체제, 권력이 공유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와 토론보다는 거의 일방주의로 나가는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곤함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굳이 그거는 뭐 선거제도와도 관련이 있고 모든 게 관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통령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치 형체에 대한 변화, 그런 개헌, 결국 이제 개헌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임시정부 시기부터 혹은 48년 재헌국회 시기에 논의됐던 다양한 정체가 있는데 대개 다 혼합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있지만 동시에 그 국무회의가 주가 돼서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오랫동안 논의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5년 단임이라고는 책임 정치도 구현이 안 되는 거죠. 5년 하고 끝나면 더 이상 선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나가든 간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 책임성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통치 형태의 변화가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개별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사회적 사안이라든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참여하고 거리에 나오는 것을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몇 차례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봤듯이 되게 평화적으로 우리는 또 그걸 해왔으니까 이건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빈번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거리의 정치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결국 제도의 정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정치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한다면 사실은 거리의 정치가 저렇게 활성화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리의 정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의 정치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대의제 문제, 정당의 문제. 더더욱이 제도의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거리에 나오는 거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리에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사람이 정치인들인데 아무리 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에 나가서 거기에 편승하는 거는 매우 포퓰리즘적인 그런 현상이 매우 우려됩니다. 좀 크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확하지 않은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어떤 정책 생각을 고착화하는 그런 경향이 하나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죠. 한국 정치는 이렇게 매우 나쁜 거야. 응? 근데 사실은 그 두 관점이 다 저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온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지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보다 조금 넓은 안목에서 한국 정치를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갈등이나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숲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 물러나서 산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되는지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산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위에 구름과의 관계는 어떻고 뭐 등등 이런 배경까지 쭉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조금 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읽어주세요.